자,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비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문화 예술 현장의 이야기들 좀 나누는데 문학의 이슈 정책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월에 문학의 이슈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산의 주요 문화기관들의 어떤 기관장 이제 대표들 선임건인데요. 네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 전당 이렇게 부산의 핵심적인 문화기관들이 이제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고, 네. 지난해 이제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 영화의 전당은 지난 이제 5일에 이제 김진애 경성대 교수가 대표에 지명이 되었고, 네. 부산문화재단은 어제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전에 이제 생활문화본부장을 하셨던 이미연 전 본부장이 일단 지명이 된 걸로 네. 나왔고, 이제 부산문화회관의 이제 그 대표이사 선임건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초부터 이제 각 대표하는 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대표의 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관장 인사는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각 기관 노조에서도 뭐 이런저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더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사 갈등이 계속 이제 불거져 그랬었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급기야 이제 작년에 전 이용관 대표가 7월달에 이제 직위 해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 음주운전 혐의와 직원 갑질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대표의 어떤 징계 절차가 아직 뭐 5개월이 넘도록 마무리가 안 돼서 또 이사의 결정마저 보류됐다고 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예. 이제 갈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그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이제 좀 갈등 국면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절차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 신임 대표이사께 드리는 제언이라고 해서 재단의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산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이제 공모 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바라는 걸 성명서 형태로 발표를 했다. 일단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네, 그 부산문화재단 노조의 이름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이번 네. 성명서에서 부산문화재단은 좀 위기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됐는데 역사를 지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뭐 사퇴를 하고 있고, 네. 퇴사를 하고 있고, 예. 또 기관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덮어주는 것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 뭐 그래서 더 이상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 7가지 제안 사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7가지 내용은 뭡니까? 네, 우선 뭐 명확한 경영 철학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 뭐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이제 수건 과제가 있는데 뭐 직제 개편이나 임금 인상, 무기 계약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직원 성장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운영을 해야 된다. 또 대내외로 뭐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또 일단 뭐 기관장으로서 뭐 지켜야 될 뭐 갑질 방지나 뭐 청렴, 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인간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7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제시를 했는데, 예, 저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직원들 스스로 좀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문제점을 좀 용기 있게 좀 진단을 해보고 이걸 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예, 예. 그래요. 송교선 시장님은 어떤 분이 문화기관에 수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일단 뭐 두 곳의 어떤 수장들은 좀 정해지셨고 했는데, 뭐 사실 이제 문화기관들의 어떤 대표 선임 과정들을 보면 그 이전에만 보더라도 뭐 퇴직 공무원이나 교수, 뭐 언론사 출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뭐 현장 출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좀 나오는 거는 네네.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실제로 뭐 공무원이나 교수나 뭐 이런 어떤 그 전에 또 직업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력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계를 보면 현장이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예, 그리고 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 직원들과 또 그리고 또 예술계 현장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문화예술계 현장과 이번에 좀 대표 선임되신 분들이 좀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계에 맞는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또 새롭게 선임될 문화회관에도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달 주요 이슈로는 부산의 문화기관장 선임권 쭉 짚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월 달에 가볼 만한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주시지요. 네, 우선 좀 말씀드렸던 부산문화회관의 소식인데요. 네네. 부산문화회관이 이제 올해를 여는 첫 프로그램으로 7일부터 바로 오늘이네요. 19일까지 챔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네. 문화회관에는 챔버홀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실내악이나 뭐 독주, 독창회 등에 좀 적합한 어떤 음향 환경을 갖춘 뭐 부울경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예. 이 공간과 중극장을 활용해서 개최되는 좀 실내악 공연이다 보니까 클래식의 매력에 확실히 좀 빠져들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네. 제대로 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꼭 한번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의 옛 민속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 국립부산국악원에서요. 새로운 어떤 해를 맞이해서 정월 세시 풍속 또 뭐 이민년 새해 맞이 굿 연희 시리즈라고 해서 굿 1호구나라고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 공연은 이제 국악원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정월 행사로 좀 그 하고 있는 레파토리인데요. 전통 문화예술의 어떤 원형이 담긴 굿을 이제 무대화해서 예술적 가치를 좀 재발견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부산 지역의 어떤 연희들과 굿을 이제 무대 위에 올려서 제인은 물론 농악 연주나 가면극의 어떤 재담이나 춤, 소리를 기반으로 한 놀이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1월 8일 토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정초에 이런 사실 전통 문화로 구술을 하는 이유가 이 애군을 다 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요거 좀 싹 꺼졌으면 하는 네. 바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다음은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1월 8일 첫 연희파는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입니다. 네. 동네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동네 지신밟기와 네. 동네 야류를 좀 선보인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1월 15일에는 서구 이제 서대신동에서 좀 전승되고 있는 부산 고분도리 건립과 또 부산 농악 등을 이제 네. 무대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에는 이제 좌수영성이 있던 수영을 중심으로 뭐 수영 지신밟기와 수영 야류 등이 이제 좀 전승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무대에서 만나보실 네. 수 있고 실제로 뭐 지금 말씀드렸던 동네 지신밟기나 수영 지신밟기 또 부산 고분도리 건립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신밟기 형태의 네, 어떤 네, 네. 굿의 어떤 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1월 29일에서 이제 벌어지는 마지막 무대는 이제 남부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마을 굿입니다. 동해안 별신굿을 이제 무대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사람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발현된 문화예술들을 만나보면서 기분 좋게 또 올해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네.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굿이나 지신밟기에서 그 농악 중에서 태평소 있잖아요. 아 네. 예.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정말 축제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참 그 소리 안 들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19 네. 때문에 소극장 공연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 공연예술 창작소 어니언킹과 또 공간 소극장이 준비한 연극인데요. 봄이 오면 산에 들에라는 연극입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작년 12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연기돼 가지고 올해 이제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공연이 되는데 우리나라 문학계의 큰 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인훈 작가의 어떤 희극입니다. 그래서 최인훈 작가가 이제 뭐 소설 광장이나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그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네. 7편의 이제 희곡을 좀 남겼다고 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봄이 오면 산에 들인데 이번에 이제 공연예술 창작소 어니언킹에서 무대화를 했고요. 공간 소극장은 이제 지하철 대연역의 역사 대합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공간 소극장
소극장을 검색하셔서 부산의 또 소극장만의 매력을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책 발간 소식이네요. 부산항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다는데 어떤 책입니까?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좀 발간하는 책인데요. 네네.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문화에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정체성이나 속살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 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문화재단 사람, 기술, 문화 총서 시리즈 이거를 2015년부터 좀 발간을 해오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벌써 8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제목을 이제 부산항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부산항 사람들로 발간을 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부산항을 일궈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 그들의 어떤 삶의 흔적을 엿보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하는데 부산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멀리서 보니까 배 이런 것들만 보는데 네네. 실제로 그 안에는 이제 배가 이제 들어오면 컨테이너를 내리고 해야 되니까 부두에 이제 하역 노동자 이런 분들이 어떤 또 있고 크레인 기사들 또 그 배들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일종의 운전사처럼 방향을 지시해주는 도선사나 또 이런 배들을 수리하는 수리조선소 노동자 또 이런 배를 타고 나갔던 원양어선 노동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 또 해양경찰이나 선박교통관제사처럼 부산항을 중심으로 어떤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부산과 바다를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데 특히 이제 소설가나 작가분들이 이 책을 좀 집필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좀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항이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크게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북항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부산항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산항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잔뜩 엎드려 있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움트는 것 같은. 끝으로 이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고. 그러면 1월에는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네네. 부산 문화예술 어떤 현장에 좀 소중한 곳들 또 그리고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는 중구에 위치한 백년어 서원이라는 인문학 서점하고 모퉁이 극장이라는 작은 영화관입니다. 보통 이제 가을이 되어야 독서의 계절이고 영화도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추운 계절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책도 보고 영화도 좀 한 편 보면 오히려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곳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백년어 서원은 원도심 중앙동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인이십니다. 김수 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백년어 서원은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삶의 가치를 좀 찾아가고자 하는 인문학 북카페라고 하고요. 네. 물고기가 사는 곳에 사람이 산다라는 좀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년어는 앞으로 100년을 헤엄쳐갈 100마리의 나무 물고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글쓰기 공동체를 꿈꾸면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열고 있어서 일반 어떤 카페이면서도 늘 인문학 강의와 모임이 있어서 좀 이런 곳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퉁이 극장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그 모퉁이 극장은 일반 시민과 관객들의 목소리를 좀 상영하고 기록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네마 피플 테크를 지향하는 시민 영화 단체인데요. 부산 영화의 발상지인 중구 중앙동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에 있다가 2019년에는 이제 그 중구 신창동의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로 보금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주로 이제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나 단편 영화처럼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좀 많이 좀 그 상영을 하고 있어서 영화 관람이나 어떤 문화를 관객들이 좀 직접 만들어가고 또 관객 커뮤니티 운동도 열고 있어서 이런 곳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기가 이제 모퉁이에 있어서 모퉁이 극장인 줄 알았는데 모퉁이 아니더라고요. 예, 중심가에 있더라고요. 중심가에 딱 있어요. 네, 그 영화 모퉁이 가게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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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6번님, 자갈